너무 힘드니까 공황 장애가 오면 병원을 이제 요새 인식도 많이 높아져서 병원을 찾잖아요. 근데 안 오는 분도 계세요? 모든 병이라는 게 치료가 좀 늦어지면 네, 만성화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신체 질환인 줄 알고 계속 도는 거예요. 아직도. 제가 전에 조사를 보니까 내과를 8번 정도 찾고 예, 그러니까 8번째 정도의 정신과로 온다. 맞아요. 이런 얘기들도 예,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는 저희 할 때만 해도 공황장애를 모르니까 내과를 보는 게 한 1년에서 한 1년 반까지 걸렸어요. 근데 최근에는 직접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 이거 공황장애구나. 내과를 전전긍긍하면서 이건 공황 발작은 아닐 거야라는 식으로 생각해요. 응급실에 오니까 공황 발작이라고 얘기했는데도 계속 심장내과, 호흡기내과, 내분비내과 이런 데를 전전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확한 병명도 안 생길 거고 그렇죠. 치료도 못 받으니까 나중에는 만성화되고 우울증도 생길 수가 있겠네요. 아, 그럼요. 이게 공황장애 그 자연적인 코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공황 발작으로 이렇게 막 오다가 나중에 이제 뭐 치료를 제대로 안 받는 경우 우울증으로 가고 우울증이 또 치료를 제대로 더 안 받은 경우는 우리가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 술로 그냥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황폐화가 돼가지고 네.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그 내추럴 자연적인 코스가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거에서 빨리 치료를 해서 우울증도 생기지 않고 그런 우리 그 약물 남용이나 뭐 이런 거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인지도가 낮고 병에 대해서 부정을 하게 되는 경우면 굉장히 치료가 늦어지게 돼서 좀 예후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죠. 네. 자, 공황장애로 진단이 되면 보통 약을 복용하잖아요. 네. 그런데 꼭 약을 복용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네. 또 어떤 약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지. 처음에 이제 우리가 오게 되면은 공황 발작도 상중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증이 있는 경우는 아, 경증, 중등도, 중증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나누겠네요. 나누죠. 예. 경증 있는 경우는 꼭 약을 안 써도 됩니다. 인지행동 치료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너 죽는 병이 아니다를 계속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뭐 잘 못 가는 부분 노출을 잠깐 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증 같은 경우에는 인지행동 치료로 주로 치료하고 근데 병원에 오게 되는 경우는 대개는 중등도 이상입니다. 그래서 중등도 이상이 되면 약을 써야죠. 그래가지고 약이 이제 우리가 항우울제라고 전에 이제 우울증 치료제 중에 일부를 쓰게 되고 불안까지 커버하게 되는 그런 약을 쓰게 되고 초기에는 한 달 이내에는 주로 이제 항불안제도 적극적으로 막 써서 항불안제라는 게 벤조다이아제핀 그렇죠. 계통. 약간 의존성을 좀 약간 좀 조심해야 하는 그런 약을 같이 써서 빨리 가라앉히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증상을 빨리 가라앉혀야 되는데 말씀하신 우울증 약은 조금 증상을 가라앉히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경 안정제라고 부르는 벤조디아제핀 계통의 약물을 써야겠네요. 그럼요. 쓰는데 중등도 이상이면 뭐 적극적으로 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약물의 효과가 우울 장애는 한 뭐 4 내지 6주 우리 보통 그렇게 봐요. 근데 이 공황 장애나 불안증은 4 내지 8주, 늦게는 12주까지 보거든요. 그러니까 효과가 늦습니다. 네. 효과가 늦다 보니까 그 사이에 커버할 약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벤조다이아제핀 계통 약물을 적극적으로 쓰고 필요한 경우는 우리가 필요할 때 쓰라고 초기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알프라졸람 계통 약물들을 많이 쓰고 아까 얘기한 클로나제팜도 쓰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주로 이제 발작이 올 때 필요할 때 쓰라고까지 얘기를 하게 되죠. 용량을 좀 많이 쓰는 경우도 저는 제가 봤어요. 네. 우리가 뭐 다 알려져 있으니까 자낙스 또는 알프람 뭐 이런 약이잖아요. 그렇죠. 예. 용량을 너무 발작이 심해가지고 가라앉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경우 아까 얘기한 대로 편도에 과밀하게 연결이 많이 돼가지고 과활성화돼 있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약물을 알프라졸람도 뭐 아주 심할 때는 뭐 2.0, 3.0도 쓰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빨리 쓰고 가라앉힌 다음에 약물을 용량을 좀 줄여줘야 됩니다. 네. 보통은 따로 이제 공발작이 생길 것 같으면 빨리 복용하라고 이 알프람 같은 약, 네. 말씀하신 그 약을 따로 챙겨주면 PRN이라고 그래서 그렇죠. 필요할 때 드시라고 네. 그렇게 처방하시기도 하나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전에 살짝 얘기 들어보니까 교수님께서는 그거 혹시 또 의존될까봐 잘 처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예. 선생님 말씀 맞습니다.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하느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가라앉은다면 이게 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요. 이걸 꼭 갖고 다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인지행동 치료라는 건 약이 없이도 어느 정도 좀 좋아져서 내가 이거 죽는 병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견뎌서 극복할 수 있다고 이제 자신감이 붙어서 약이 없이도 극복하게 해야 되는데 약을 갖고 오게 되면 남용이 생기게 되고 자꾸 그걸 의지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그 인지행동 치료에서 배운 걸 하나도 안 써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치료 효과가 떨어지게 되죠. 근데 제 생각에는 네. 약이라도 갖고 있으면 굳이 복용하지 않더라도 뭐 부적은 아니지만 네. 필요할 때 내가 먹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안심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 사실 벤조다이제핀 계통약, 뭐 우리 알프람, 뭐 자낙스 같은 거를 사실은 많이 갖고 다니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중증인 경우 사실 그렇게 할 수 있고 보통의 경우는 좋은 치료를 위해서는 인지행동 치료의 효과를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쓰지 않게 하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걸 가지게 다니게 하면은 약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세져서 나중에 약을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치료하기도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취하지는 않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인지행동 치료에서 배운 것들을 이용해서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그래가지고 발작이 오더라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하는 게 조금은 더 좋은 치료고 양질의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가장 이상화된 그런 실제로 치료법을 얘기를 하는데 교과서에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는 불안하면 약을 먹지 않아도 좀 갖고 다니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있으면 안심이 되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것까지는 이제 되는데 사실 거기가 이제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좀 어느 정도 인지행동 치료에 익숙해진 사람들은요 잘 갖고 다니지 않아요. 명의시군요. 치료 잘하시네요. 그게 아니고 그 논문에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보면은 선생님 현실적으로 그걸 피하기 어렵지 않느냐, 뭐 의사들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약물 치료는 40% 정도 효과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60%는 잘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거기서 또 40%를 또 부가적으로 인지행동 치료를 하게 되면 80% 이상의 효과가 난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잘 효과 나타나게 하는 거 하면은 80%까지 우리가 커버를 할 수가 있는데 인지행동 치료를 잘 배우게 하려면 우리가 몇 가지 피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약을 계속 이제 의지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죽지 않는다고 믿음을 갖는 거. 보통 막 불안하면 우황청심환 얘기하잖아요. 우황청심환 갖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는 환자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사실은 이게 증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공황장애는 어떤지는 잘 몰라요. 불안에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러니까 증거 수준이 높은 건 아닌 거죠. 우리가 의사들은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증거 수준이 높은 치료만 하도록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 중심주의라 그러는데, 그래서 증거 수준이 높지 않은 걸 우리가 추천할 수는 없는 거죠. 이 말은 효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솔직히? 실제로 돌려서 말씀하신 거죠. 예. 아니, 효과가 크지 않다. 크지 않다. 거의 가능성이 없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죠. 우황청심환은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라 그래서 그것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위약 효과. 예.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러지 않은 경우는 사실은 먹다가 안 되네요. 이래가지고 안 먹게 되는 경우 많이 봤어요. 예, 증상이 쭉 좋아진 이래보다는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고, 또 좋아졌다고 해서 일찍 약을 끊어도 안 되고, 그렇죠. 또 안 좋아진다고 그래서 치료를 포기해도 안 된다면서요. 그럼요. 이게 좀 공황 발작이 이제 막 반복적으로 생기다가 병원에 가가지고 약을 먹으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명의가 되는 게 이런 네. 케이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쉬운 걸 택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자신이 붙어서 저도 이제 좀 초보자 때는 빨리 끊은 적도 있었어요. 뭐 내가 역시 치료 잘하는구나. 그리고 정신과 선생님들한테 좀 만족감을 좀 줘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경험이 많지 않은 선생님 빨리 끊는 경우 좋습니다.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를 적인 거 뭐 죽거나 잘못되지 않는다 잘 알려주니까 환자가 뭐 100% 믿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끊었는데 좀 있다가 한번 3개월 있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응급실에 와가지고 선생님 왜 이렇게 빨리 약을 빨리 끊어줬냐고. 근데 그때 그 사람은 다 제가 볼 때 다 이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면 안 되고 보통 한 1년 정도 2년을 가까이 항우울제를 위주로 해가지고 유지를 시키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정말 재발이나 뭐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여러 가지 알려줬던 것들을 잘 자기가 처리하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럴 때 이제 약을 끊게 되죠. 약을 끊어서도 인지행동 치료적인 거를 계속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불안하거나 환자들이 얘기하는 전조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럴 때 나 이거 죽거나 잘못되지 않는다. 이거 큰 문제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에만 집중할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딴 쪽으로 집중하라 그래요. 우리가 명상을 하든지 호흡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만 하게 되면 좀 나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장기적인 어떤 그 대책을 마련해 놓고 약을 끊어야 됩니다.